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영상을 쉬고, 목요일 날 오전이네요. 지금 이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했던 여름 휴가 장애인 융화 모임을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면 아마 제가 영상을 지금 찍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찍지 못하고 한창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제에서 이렇게 대구로 넘어가고 또 몸도 피곤하고 뭐 좀 오후쯤 돼서 뭐 사무실에 와서 못 찍었던 그런 영상을 아마 찍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정말 날씨도 덥고 정말 에어컨 바람 앞에 안 있으면 막 땀이 줄줄 날 정도인데 저도 뭐 야외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정말 올해는 많이 무덥습니다. 정말 40도가 되는 그런 기온에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몸은 이렇게 좀 적응해 가는 것 같은데도 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좀 한식기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넘어서니까 자꾸 짜증도 나고 매번 하던 일도 귀찮고 막 그런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쬐더니 저희 어머니는 이미 이제 목이 좀 약하시고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저는 뭐 간단간단하게 이제 잘 이렇게 감기를 비켜가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콧물이 흐를 듯 말 듯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껏 차가운 물을 많이 마셨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은 물을 좀 끓여서 약간 좀 따뜻한 그런 물을 에어컨이 있으니까 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오후에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편의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좀 무료하기도 하고 낮 시간에는 제가 아마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또 이렇게 점심이 지나면 너무나 덥잖아요. 그래서 한 오후 늦은 시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근처 편의점에 이렇게 갔었죠. 아들이 이제 라면을 먹고 싶어 해서 라면을 그러면 사 먹자 하면서 라면을 골랐죠. 저희 아들은 튀김 우동을 고르고 저는 이제 너구리 라면 이렇게 뒤에 영양 표시를 보니까 너구리 라면이 좀 더 소금기가 나트륨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우동보다. 그래서 빨간데 튀김 우동보다는 좀 적네 하면서 안심하고 그렇게 이제 라면을 고르고 아이가 또 두유를 먹고 싶어 해서 두유도 원 플러스 원에 또 저렴한 그런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유랑 라면이랑 이렇게 먹자 하면서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편의점인데
그날은 이제 CCM이 이렇게 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복음 전했던 그분이 있을 때도 CCM이 나왔었는데, 지금 카운터에 계시는 그분은 그때 그분이랑은 좀 뭔가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CCM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좀 좋았죠. 좋았고, 라면을 이렇게 먹고, 저는 이제 라면이 빨간 국물이니까 속이 따가울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면만, 국물 먹고 싶으면 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마시고 면만 이렇게 좀 건져 먹었었어요. 저희 아들은 국물까지 그렇게 다 먹은 상태였고, 어차피 이제 보아하니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라면을 먹으러 왔지만 근처에 이제 공원도 있고, 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혹시 복음 전하실 분들이 있는가 한번 탐색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CCM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CCM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응원가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라면을 먹고 이제 공원에 갔었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CCM이 틀려져 나오는구나 하면서 CCM을 들으면서 힘을 좀 얻었습니다. 얻었고, 확실히 좀 뭔가 다르다. 그냥 가는 것보다 이렇게 믿는 그런 공간에, 믿는 자의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CCM도 듣고 좀 이렇게 영혼이 약간 좀 이렇게 응원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들이랑 이제 공원을 갔죠. 갔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약간 이렇게 저녁이 되기 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지 뭐 젊은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벤치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뭐 휠체어를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도시는 분 계시고, 또 저쪽 운동기구 쪽에는 약간은 그래도 젊어 보이는 주부 어머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벤치에도 앉아 계시고 막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요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난 도대체 누구를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싹 훑어보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전화가 왔었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장애우 융합 모임을 하려는 그 거제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거제를 가겠다 하면서 제가 거진 한 달 전부터 갈 것이다라고 이제 통보를 줬어서 그 친구가 확인 전화가 왔었죠. 이제 기간이 좀 제가 간다는 그 기간이 다가오니까 혹시라도 이 계획을 취소하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줬었고, 제가 뭐 태풍 오는 거 아니면은 내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하기 전에 친구가 한 번 더 연락을 줬어서 뭐 어떻게 놀 것이냐 뭐 막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았고, 태풍 아니면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줬었죠. 전화를 끊고 이제 저희 아들도 본인이 이제 공원에 산책하고 싶다고 왔지만 막 좀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 가까이 오면은
제가 이제 그분에게는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았어요. 못 잡아서 저희가 이제 일어나려고 했었고 그분이 좀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타이밍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못 전했었고 이제 거진 공원 입구 나가기만 하면 이제 공원을 벗어나는데 그 입구 쪽에 앉아 계시는 벤치에 그 여성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계셨나요? 그래서 그분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딱 가로막아서 막 저의 팔을 붙잡고 막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가로막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러지 마라 하면서 왜 엄마가 하는 방해하는데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길래 제가 뭐 그냥 밀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었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약간 중앙에 또 벤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할머니께서 보통은 다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계시죠. 이렇게 벤치에 쪼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수다를 떨고 하는데 딱 중앙에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마음이 끌렸고 이제 일부러 그쪽으로 갔죠. 가서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았지만 딱 한 분, 그분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나 CCM 듣고 이제 막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딱 왔고 환경이 다 이제 막 정말 뭐 복음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런 환경에 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 내가 전한 거라고는 딱 한 분만 전했구나. 그렇게 이제 체념을 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섰었죠. 그 다음 날은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또 더위와 싸우면서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목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날에 이제 빵을 만들고 이제 기도의 집을 하는 날인데 그래도 이제 올 곳이라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좀 내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이는 뭐 항상 엄마 가게 안 따라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집에 있어. 네가 있으면은 그래도 외롭진 않아서 좋긴 한데 네가 없으면은 나 조금 편하게 예배 드릴 수는 있어 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가 머물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아이가 말을 바꿔서 좀 엄마 가는데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강압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이 변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월하게 저희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냥 좀 저희 아들이 저를 위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애먹이지 않고 제가 예배 드릴 때 딱 그냥 뭐 어디 앉아있어 뭐 막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본인이 꼭 엄마가 외로웠으니까 내가 엄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오늘만큼만은 본인이 딱 지켜준다. 보디가드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진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래서 떠들지도 않고 오늘 좀 수월하네 하면서 그냥 제가 이제 매번 했었던 말을 안 해도 얘가 떠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 예배 드린 영상 찍는데 잡담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창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도 떠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꽉 잡아주시는구나.
뭔가 크게 먹일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월하게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딱 펴서 이제 봉독을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문 앞에 뭔가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교회에 이제 다니고 계시는 그 언니, 제가 자칭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좀 약하신 분이에요. 약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장사했을 때부터, 미용실 했을 때부터 이렇게 부르륵 오셔서 머리는 안 하셔도 머리를 하려고는 했었었는데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막 해주겠다 이런 말은 안 했었고, 그분이 이제 계속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은 앉았다가 뭐 커피 마시고 그냥 가시고 막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손님도 이렇게 예약으로 봤는데 좀 그분이 오시는 게 부스부스 오시니까 오시고 뭐 잠깐 뭐 이렇게 앉았다 가시는 게 아니고 뭐 거의 1시간씩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시니까 이게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 맨날 제가 목요일만 오시라고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한 번쯤은 한번 목요일날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거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끝까지 얘기를 해도 들으시지 않으시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체념을 했었고, 막 연락이 좀 자주, 사적인 연락이 너무 자주 와서, 자주 오고 길게 통화를 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고, 번호를 저장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도 마음이 너무나 상했었죠. 상했었고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자주 뵙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이렇게 머쓱하게 지나갔고, 그분도 저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는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체념을 했었겠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막 그렇게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고 그래도 교제를 이렇게 딱 끊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다 보니 그분도 이제 다시금 마음을 여셨고, 정말 전화 통화는 따로 이렇게 하고 뭐 카톡 주고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좀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안부 전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제가 이제 미용실을 안 하고 이제 사무실에 어쩔 때 이렇게 딱 문을 열어놓고 거진 그런 적이 잘 없지만은 때로는 또 이렇게 만나서 뭐 몇 번쯤은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또 바뀐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통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했던 그 목요일날은 정말 한 번 있었나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 싶을 정도로 딱 예배 시간에 그때 딱 나타나셔서 문을 이렇게 열고 문 열려있네 하면서 이렇게 오시더니 막 반갑다고 이렇게 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마침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좀 이게 지금 예배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무뚝뚝하게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 아들이 계속적으로 예배에 자꾸 이렇게 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 이게 도대체 뜻이 뭔가, 아들을 호되게 막 뭐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뭐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조금 짧은 대화라도 해주고 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잡담을 안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들이 예배 방해하면 몇 번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젠 더 이상 떠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주고 예배를 진행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분이 와서 이렇게, 그분은 한 번 말을 이렇게 벌리면
좀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셨으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저희 이 목요 예배 진짜 목요 예배를 몇 년 했죠? 지금 한 3년째인가요? 3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분이 여기 지나가시던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기독교이시고 좀 목사의 길을 이렇게 포기하신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한번 들려주셨어요.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제껏 한 명도 없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때로는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2명이 안 돼요. 2명이 안 되고 때로는 이제 저희 아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 혼자 이렇게 드릴 때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외로움이 되게 없는데 딱 한 번씩 하나님 오늘은 두세 사람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은 저랑 함께 계시는데 이제 굳이 성경에 넣을 거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럼 한 명은 하나님 통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딱 3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감사하든지 그분이 오시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거 예배해야 된다고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실래요? 그분이 정말 얼떨결에 그래 하면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뭐 어디 이렇게 다니거나 만나서 목요일날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실래 하면은 나 바빠서 뭐 저녁 먹어야 돼서 안 되죠. 근데 정말 이렇게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얼떨결에 또 이렇게 예배를 청하니까 또 얼떨결에 이렇게 앉게 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참 개개인에 맞춰서 역사를 하신다. 그분은 막 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하실 분이기 때문에 막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리에 앉으셨고 성경책은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뭐 이렇게 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봉독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분이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좀 부산하시더라고요. 부산하시고 이제 봉독이 끝나고 이제 사도신경만 하면은 끝이 나는데 이분이 이게 정말 예배인지 예배의 절차 봉독하고 끝났을 때는 뭘 할 건지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주셨겠죠. 끝난 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끝난 줄 아시고 막 이렇게 얘기 보따리를 푸시려고 하시는 거 지금 사도신경만 하면 마무리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것만 하고 얘기해요 하면서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니까 뭐 성경책을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같이 읽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나님 참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사도신경을 다 하고 이제 성경책을 덮고 뭐 이분한테 유튜브를 찍는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폰을 동영상을 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집을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 그분이 많이 더웠고 본래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물부터 드리는 게 맞지만 예배 드린다고 이제 물을 드리지 못해서 더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시원한 생수로 이렇게 드렸고 원래 이거 끝나고 빵 만들어 먹는다 하면서 빵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물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빵 좀 구울게요 하면서 막 빵을 이렇게 구우면서 그날따라 또 평소에는 그렇게 반죽이 잘 되더니 또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딱 왔을 때는 반죽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막 꾸덕꾸덕하게 돼버려서 막 이거 버리고 다시 하고 싶은데 할 정도로 반죽이 좀 뻑뻑하더라고요. 뻑뻑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딱 뒤집는데 탈 뻔했습니다. 하나는 탈 뻔했고 하나는 너무 좀 안 노릇하고 어쨌든 좀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평소처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했었고 이제 테이블에다 놓고 포도주스도 놨죠. 그래서 언니 드시라 하시면서 막 그래도 맛은 없어도 뜨끈한 거니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드시는데 빵은 드셨는데 포도주스를 이제 저는 이렇게 작은 그런 원래는 간장 종지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따라 먹는데 제가 아마 따라 먹기 전에 한번 물어봤었을 겁니다. 언니 혹시 세례 받았어요? 하니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권했고 이렇게 마시시더라고요. 마시시고 진짜 그 간장 종지 그 6개 이제껏 그 저희 예배에 참석했던 그 남자분도 그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빵은 드시지 않았는데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분도 이제 포도주를 마시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장 종지 그거를 3년 동안 외부에는 2번 사용했네요. 2번 사용했었고 그렇게 이제 세를 받으셨다 하니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죠. 담소를. 그리고 보통 이제 기도의 집 시간에는 CCM을 틀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쉬고 또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중간에 요때는 저희가 CCM 틀어요 하면서 CCM을 좀 이렇게 수다하는데 좀 방해되지 않도록 좀 살짝 작게 원래는 이제 수다가 CCM을 방해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처음 방문한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처음 방문한 날이고 귀한 손님이니까 주가 CCM이 된 게 아니라 수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CCM이 수다에 너무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되진 않게끔 좀 작게 틀어놨는데 막 수다를 떨면서도 나 이 노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본인의 그 폰에 있는 그 음악들을 또 이 찬송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다 하면서 이렇게 또 듣고 막 그런 공유? 그때 남자분이 오셨을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CCM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찬양 전 처음 알았죠. 최덕신, 송명희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창단하신 그 주찬양 선교단의 노래를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막 이렇게 CCM으로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언니가 그날 밭농사 하는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그 더운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왔는데 잠시 운동한다고 이렇게 나가서 돌다가 이렇게 가게 문 열린 거 보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통 같았으면 오시지 않았을 텐데 그날 또 열심히 밭일을 했었고 좀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 가게가 딱 보였겠죠? 보였으니까 여기는 항상 휴식처니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뭐 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계획했었던 장애우 융화 모임도 그분에게 얘기를 줬었는데 뭐 그렇게 확 와닿는 그런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막 아들 귀엽다고 또 스킨십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좀 이렇게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아들이 요새 청소년대에서 이렇게 팔에 힘줄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말랐지만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분이 거기에 딱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팔을 보더니 막 살짝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고 나서 제 아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말 해갖고 네가 불편했지 하면서 만약에 엄마가 딸이고 네가 아빠였어도 아빠 친구가 막 이렇게 만지면은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내가 내 말에 올무를 걸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하게 되었죠. 어쨌든 그분은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가시려고 했었고 거진 이제 그 기도의 집 시간을 거진 같이 이렇게 보냈었죠. 보내고 이제 한 10분이나 그렇게 남겨두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손님을 보냈죠. 그분이 이렇게 뭐 음료수를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여기서 드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스틱 2개를 이제 본인의 아들도 주려고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좀 제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장사를 하고 있었었고 막 매일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막 뭐 음료수 마시는 거는 괜찮은데 막 가지고 가시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게 좀 눈에 띄었는데 그분이 막 거진 뭐 손님 자체가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막 어린 친구들도 이제 5학년이 돼버리니까 좀 걸음이 뜸하고 정말 막 고요한 이런 저 혼자 아니면 제 아들만 이렇게 밖에는 없는데 가족들이랑 그런 상황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 물건을 이용한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고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거 이렇게 방치하다가 이 먹지도 못한 거 이렇게 유통기한 지나서 버릴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이용해 주신다는 게 어찌나 감사하던지 막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거겠죠. 그래서 막 처음부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용을 했다면 제가 아마도 좀 아까운 마음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너무 없다가 뭐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이거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막 손님이 오셔서 막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안에 정말 아까운 마음 남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그런 것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마음을 좀 바로잡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금요일은 제가 뭘 했는지 딱히 생각이 좀 잘 안 나네요. 생각이 잘 안 나고 토요일 날이 되었네요. 토요일 날이 되어서 아마 금요일은 딱히 그렇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좀 밖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저희 아들이랑 이제 오전에 산책을 하자. 왜냐면 다른 시간대에는 너무 더워서 막 점심 지나고도 나갈 수가 없고 오전만이 유일한 우리의 활동 시간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들이랑 좀 나갈 채비를 했었죠.
조금 아들이 제가 목요일 얘기를 다 못한 게 있는데, 제가 수요일 이제 라면을 먹고 그날 이제 저녁이 되었네요.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배가 굉장히 막 속이 막 쓰리더라고요. 속이 목에서부터 배까지 막 쓰린데, 와, 세상 내가 이제껏 살았지만은 이렇게 속 쓰린 적은 처음이다. 제가 정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전혀 못 먹고, 옛날에 뭐 불닭은 한번 먹어봤었나요? 뭐 불닭발 이런 걸 먹어봤었는데, 막 평소에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즐기지 않고 좀 매운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고, 제가 또 올해 그 독감 걸려서 막 구토설사를 해봤어서 막 식단 자체를 막 굉장히 막 심심하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먹는 상태고, 여름에도 한결같이 막 가족들은 입맛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고 막 계속 그렇게 반찬을 해대는 거죠.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뭐 라면을 먹은 적도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매일 달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아들이랑 그렇게 좀 먹긴 했었었는데, 그날 사단이 난 거예요. 막 목에서부터 배까지 막 속이 쓰려서 이거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막 화장실을 한 몇 번 갔었죠. 한 3번, 4번 갔었나? 3번 갔었나? 막 속도 미스거리고 딱 그 독감 걸렸을 때 그 느낌. 나 지금 방에도 못 들어가겠고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엎어 쓰러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하면서 막 너무 쓰리다 하면서, 속이 너무 쓰리다 하면서, 막 어머니는 그때 이제 밥을 드시고 이제 좀 잠을 좀 일찍 청하고 계셨죠. 그때가 한 8시, 9시쯤 됐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 혼자 막 사투를 벌이는 거죠. 사투를 벌이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겨우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어머니 옆에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져 있었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니까 막 눕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엎어져 있었죠. 엎어져 있다가 죽겠다 하면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힘도 없고 막 호흡이 정상적으로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몰라. 독감 때도 굉장히 좀 심각했었는데, 지금도 너무 좀 심각한 상태다. 숨이 안 쉬어진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화장실 몇 번 가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속은 계속적으로 쓰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잠을 청할 만했으니 제가 잤겠죠. 자고 음식을 조절해야 되겠다 생각에 막 아침부터, 보통 이제 먹는 반찬도 그렇게 자극적인지 아는데, 일단 고춧가루 있는 걸 다 뺐죠. 반찬에서 고춧가루 있는 걸 다 빼고, 심심한 반찬 뭐가 있었죠. 그때 양배추 이런 게 있었나? 양배추, 뭐 계란도 안 먹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 되게 풀 종류로 막 그렇게 오이 이런 종류로 막 먹었는데, 여름이고 덥고 막 너무 입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속은 쓰리인데,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속이 좀 덜 쓰리고, 화장실도 있어 보니까 막 자주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가는 단계인갑다 싶어서 식단을 좀 한 끼 정도는 조절을 했었는데, 소금기가 없다 보니까 막 속이 더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끼는 제가 이제 약간 양념 있는 걸 먹기는 했었었는데,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사람이 막 너무 속이 막 다 쓰리고 화장실도 몇 번 갔다 오고 하니까 기운이 빠져서 맥이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목요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할 정도로 계속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거의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취소를 할까, 이 정도로 굉장히 맥이 다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막 걸어 다니는 게 좀 버겁죠.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맥이 풀려 있었는데 미리 공지를 못했었고 해서 몰라 하면서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갔었던 이제 목요 예배였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보디가드를 정말 해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말을 고분고분 잘 듣더라고요. 나는 엄마 오늘 예배는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를 보디가드 해줬었고, 그래도 나왔던 게 다행인 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분과의 그 언니와의 교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맥이 풀려도 지금 배가 정상이 아니고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손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예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더 하지는 못했네요. 토요일이 되었고 이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집을 나섰죠. 오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한 1시간 반 정도, 어차피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 누워 있는 거 1시간만 이렇게 운동을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시간 정도 운동 계획을 잡고 30분 걷다가 좀 10분 쉬다가 또 30분 걷다가 10분 쉬다가 또 30분 걷다가 이제 집으로 기가, 이렇게 이제 3세트를 하려고 제가 이제 나왔었죠. 나왔고 이제 물을 좀 시원한 물을 들고 갔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쪽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학교 말고 이제 좀 큰 길 쪽으로 이렇게 매일 다니던 길 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학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야, 니는 방학인데도 또 학교 가고 싶나 하면서 학교 가는 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갈 수도 있지. 뭐 문 안 열린 학교도 뭐 보는 것도 방학 때 보는 거지 이런 생각에 아들이랑 학교 가는 길을 갔었고, 거기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앞에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학교가 이제 저기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가 방학이 아니었으면 저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건데 방학이라서 안 간다 하면서 막 그런 생각으로 학교를 좀 바라보다가 아들이 학교 가는 그 학교 쪽으로 말고 이제 학교를 지나친 그 길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복지센터 앞에서 이렇게 멈췄었죠. 사거리 복지센터에서 멈췄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2명인 아버지인지는 몰랐는데 그 아버지와 이제 아들 둘이 그 횡단보도 쪽에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할 수 있겠나 하면서 전화할 마음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코너를 돌면 되는데 어디로 갈래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주니까 아들이 그 부자가 가는 길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의 말을 듣고 횡단보도에 같이 이렇게 서게 됐죠. 이왕 서 있는 거 복음을 좀 전하기는 어려운 그런 인상이긴 한데 일단 막내 아들이 좀 나이가 적고 이제 한 아들은 조금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렇게 돼 보이는 한 아들인데 아버지도 뭐 이렇게 사근하게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하기는 어렵다 했는데 그냥 좀 마음을 먹고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번 이렇게 보더니 굉장히 좀 뻘쭘해 하셨고 그 아들도 큰 아들도 좀 뻘쭘해 하더라고요. 뻘쭘해도 그래도 전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제 그쪽 무리가 이제 먼저 앞서 갔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천천히 이렇게 이제 가다가 또 한참 길을 쭉 가다가
코너를 돌고 이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비행 둘러야지 이제 저희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아 엄마 여기 나왔었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그때는 이렇게 넓은 주차장도 없었고 뭔가 이 근사한 강당도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면서 시설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 와 근데 여기 교문에 이렇게 그 건물로 들어가는 이 언덕길 등교 언덕길은 여전하다 하면서 막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구경하고 좀 걷다 보니까 이제 벤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물을 좀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우리가 집으로 바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저희 아들이 이제 편의점 가서 뭐 라면이라도 좀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내가 배탈이 났고 배가 좀 안 좋은 상태고 아들은 또 아침마다 입맛이 없는지 밥을 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쾌행하니 이렇게 앉아있다가 엄마가 윽박질러서 겨우겨우 떠먹고 지금은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손도 안 돼서 엄마가 떠먹여주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렸는데 네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좀 이렇게 몸을 좀 보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 혹시 아들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이 튀긴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먹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러면 찜닭 같은 걸 먹을까? 닭볶음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닭볶음 말고 그러니까 구이죠. 닭구이 같은 거를 좀 먹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거는 거진 뭐 저녁에나 이렇게 포차에서 파는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찜닭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찜닭 먹을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먹을래? 하면서 이 동네도 있고 시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시내를 간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내 쪽으로 가보자고 제가 이렇게 찜닭집을 검색을 했었습니다. 세 곳의 찜닭집이 있는데 한 곳은 굉장히 좀 오래됐었고 뭔가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는데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꾸준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장사가 잘 되는 그 찜닭집이 있었고 또 한 찜닭집은 굉장히 시내 중앙에 있는 그 찜닭집인데 메뉴가 이제 이렇게 치즈 찜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메뉴를 보고 저희 아들이 피자 같다고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찜닭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로제 찜닭도 있고 뭐 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그 가게의 캐릭터죠. 찜닭집의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꼭 그 좀 생김새가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뭔가 천사 같기는 한데 얼굴이 너무 동양적인 그런 얼굴에 날개가 있었나?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상징을 하려고 뭔가 브랜드화 하려고 했는 건데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쪽 집은 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내 완전 중앙에 있는 그 집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 여기 가자 하면서 가격은 조금 비싼데 꾸준히 장사가 잘 됐던 집은 좀 가격이 비쌌고 나머지 집들은 좀 살짝 저렴했는데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앙에 있는 그 찜닭집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고 저희가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저희 벤치 옆에 이제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이제 뜰 때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예수님 그 천국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네 이렇게 저의 이제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지나쳐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넘어왔죠. 시내로 넘어왔는데 찜닭집도 이제 장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1시쯤에 이제 오픈이었고 우리가 갔었을 때가 한 9시, 10시가 안 된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좀 일찍 왔다 하면서 교보문고는 너무 복잡해서 저희 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저번에 시내 왔을 때 잠시 쉬었던 그 명당 자리에 이렇게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트박스로 왔었죠. 아트박스가 문을 안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상가도 막 그렇게 문이 열려 있었나요? 뭐 안 여는 가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뭔가 에어컨이 가동이 좀 덜 됐는지 그때만큼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거기가 뭐 그늘이고 하니까 지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선풍기를 쬐면서 막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찜닭집 오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리고 이제 거진 이제 찜닭집 오픈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저희가 이제 일어나기 조금 여유 있는 시간 그 시간대에 계단에서 이제 1층 계단에서 이제 지하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건물 관리 분이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계단을 쓰시는데 뭔가 신경이 조금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도 이제 좀 되게 시간을 끄시더라고요. 천천히 내려오고 바로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석으로 가셔서 이렇게 쓰다가 이제는 저희 쪽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찜닭집 살짝 이르긴 한데 그래도 오픈 시간 다 하고 이제 자리 일어나자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관리 아저씨가 이렇게 쓸면서 아이고 더 앉아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아니에요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가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이분이 이왕 말 걸어 주신 거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하면서 저한테 자꾸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요 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영원한 축복 받자고요.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줬었고 여기 참 자리가 정말 시원해서 명당 자리예요 하면서 가끔 여기 앉으러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진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더 못 앉아 있는다고 자꾸 앉아 계시라는 거 뭐 그렇게 뭐 아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거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여기 참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저희는 자리를 떴습니다. 자리를 떴고 이제 딱 그 찜닭 가게 근처에 가니까 폐점을 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폐점을 했구나. 너무 중앙 자리라서 새가 비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근처에 이제 평범하게 장사를 하는 집, 메뉴가 다양하지 않은 그 집을 가까워서 갈라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 집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 집은 그때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제 마지막 집인데 여기 메뉴를 보여줄게 하면서 피자 치즈가 올려져 있는 이미지는 없었지만 이렇게 뭐 로제 이런 거 다 보여줬는데 그냥 간장찜닭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치즈가 이렇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리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러면 치즈를 넣어 먹으면 피자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딱 시간을 봤는데 30분 더 늦은 거예요. 11시 반 정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그쪽 장소로 갔는데 한 15분 정도인가 그때 좀 열어져 있나 하면서 안에서 기다릴까 하면서 직원도 막 계단을 쓸고 있고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뻘쭘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밖에서 좀 기다리다가 한 25분쯤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는 또 이렇게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라서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찜닭 시키고 치즈 시키고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와서 오전에 거진 점심이죠. 탄산음료 주기 싫지만 그래도 탄산음료 하나 시키고 밥도 한 공기만 시키고 나눠 먹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 직원분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친절하시고 그리고 막 화장실 이런 데도 가봤는데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좀 노후가 된 그런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랑 이렇게 관리하는 게 그래도 깔끔하게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앉아있는 동안 막 세상 노래가 나오니까 옛날에 저 20대로 돌아가는 느낌 들더라고요. 막 친구랑 이렇게 와서 막 식당에서 이렇게 시내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당에서 막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런 분위기? 그런 게 또 새삼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좀 크니까 막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좀 뭔가 시내에 뭔가 그냥 옛날에 참 즐기러 왔던 그런 분위기를 제가 좀 느끼게 되어서 기분이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찜닭이 막 이렇게 그릇이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데 비주얼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이 평소에는 막 엄마가 떠먹여줘야지 막 먹는데 본인이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치즈가 맛있었는지 막 치즈 달라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배가 좋지 않은 관계로 당면이랑 치즈랑 떡볶이가 또 있었습니다. 막 맛있는 게 많았는데 막 먹다 보니까 배가 살짝 아플랑 말랑해서 그런 밀가루나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찜닭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었죠. 원래는 더 먹을 수 있는데 배탈 날까봐 정말 조금 좀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만 먹게 되었고 남겨져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 저희 아들이 남자도 보니까 그래도 그걸 좀 어느 정도 다 먹더라고요. 거진 당면이랑 뭐 만두 몇 개 남길 정도로 아들이 다 먹고 그래도 그곳이 좀 장사가 되는 곳인 게 셀프바가 있습니다. 셀프바인데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짜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매료됐었던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면은 자주 와도 되겠다 했는데 그 캐릭터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캐릭터가 딱 복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안 와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에 왔는데 또 다시 와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이 되었던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곳에서는 뭔가 이렇게 음식을 남겨서 아깝다 이런 생각 말고는 불편했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고 괜찮았던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쫙 짜서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아이스크림까지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으려고 했는데 테이블이 이제 한 한 테이블이 비었었나? 막 저희가 안 가면은 막 뒤에 사람들이 막 대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간 오버됐다 하면서 아이스크림 다 먹지 않았지만 제 아들을 이렇게 일으켰죠. 일으키고 저희는 나오게 되었었고 저희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점심시간이고 막
뜨거운 막 태양이 막 내려쬐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 있더라고요. 주인은 이제 양산을 쓰고 무조건 집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돌아다니다가는 우리는 진짜 쓰러질 수도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밥만 먹고 그렇게 집으로 허겁지겁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게 직원한테는 복음을 전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도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에 참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이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간식이 지금 그래놀라밖에 없는데 아마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과자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가져와서 또 이불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